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심 한복판 5톤짜리 거대한 강철 해머가 허공에 덜렁 매달려 있습니다. 묵직한 기계음이 웅웅거리고 저 거대한 구조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기라도 하면 정말 아찔하죠? 도대체 이 거대한 기계들이 어떻게 균형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걸까요? 이 거인들을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 비밀의 규칙은 과연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 뒤에는요, 정말 빽빽하고 치열한 공학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결과물이 바로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말하자면 안전을 위한 아주 정밀한 설계도인 셈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제자리에 서서 엄청난 힘을 내는 정적인 거인 항타기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현장을 막 휘젓고 다니는 동적인 위협이죠. 굴착기의 안전수칙을 차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먼저 땅에 거대한 말뚝을 쾅쾅 박는 기계 항파기입니다. 이 녀석을 조립하고 땅에 단단히 세우는 그 순간부터 안전 규칙이 시작됩니다. 바로 기준 규칙 제207조인데요. 조립할 때의 위험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저 무거운 추를 들어올리는 심장부, 건상기를 한번 보세요. 만약 브레이크가 밀리면 저 해머는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 사이로 단단한 강철 쐐기를 확 하고 박아버리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예 물리적으로 돌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단단하게 조립했으면 이제 땅 위에 굳건히 세워야겠죠. 그게 바로 제209조 무너짐의 방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렁물렁한 땅 위에 수십 톤짜리 기계를 그냥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푹 꺼지겠죠. 그래서 기계 발 아래에 넓고 평평한 깔판을 대주는 겁니다. 마치 눈밭에서 넓은 스노우 슈즈를 신어서 무게를 쫙 분산시키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물론 땅 자체가 미끄러우면 스노우슈즈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말뚝이나 쐐기를 땅에 깊숙이 박아서 깔판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계 윗부분은 팽팽한 금속 와이어로, 아랫부분은 단단한 말뚝으로 또 한 번 꽉 잡아줍니다. 마치 바닥에 팩을 단단히 박고 사방에서 밧줄을 당겨 세운 거대한 텐트처럼요. 자,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 무거운 추를 바닥까지 내리려면 와이어 로프를 드럼에서 끝까지 싹 다 풀어야 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래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 2에 있거든요. 기준규칙 제212조를 보면요. 해머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조차도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 최소 2바퀴는 감겨 있도록 길이를 남겨둬야 한다고 딱 정해놨어요. 아니, 왜 하필 2바퀴일까요? 이게 진짜 과학적인데요. 로프가 드럼을 2바퀴 감쌀 때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마찰력이 수톤에 달하는 무게를 거의 다 흡수해버립니다. 덕분에 로프 맨 끝에 있는 고정핀에는 힘이 거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 2바퀴의 마찰력이 핀을 지키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물론 이 중요한 연결부에는 반드시 KS 규격 클립을 써야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적인 기계에서 좀 더 움직임이 많고 예측하기 힘든 굴착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굴착기 조종석에 앉아보면요. 생각보다 안 보이는 곳이 정말 많아요. 사각지대 투성이죠.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221조의 2에서는 후사경,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랑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서 시야를 완벽하게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21조의 3은 바로 안전띠. 급정거하거나 땅이 울퉁불퉁해서 덜컹거릴 때 운전자가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찰칵하는 소리, 그게 바로 안전의 시작인 겁니다. 굴착기는 버킷 같은 부품을 자주 교체하는데 이때 퀵 커플러라는 장치를 써요. 유압힘으로 꽉 물어주는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이 손으로 안전핀을 또 꽂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유압만 믿으면 안 되나?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위를 부술 때 생기는 엄청난 진동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유압 저하 때문에 퀵커플러가 서서히 풀릴 수가 있거든요.
안전핀은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뭐랄까,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유압 시스템이 말을 안 들어도 이 단단한 쇠핀 하나가 물리적으로 버켓을 꽉 잡아주는 완벽한 이중 안전장치인 겁니다. 그럼 굴착기를 크레인처럼 써도 될까요? 아무 기계나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221조의 5에 아주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처음 만들 때부터 물건을 들 수 있는 전용 고리가 달려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고리에는 밧줄이 저절로 쓱 빠지는 걸 막아주는 해지 장치가 꼭 있어야 해요. 등산할 때 쓰는 카라비너처럼 한번 걸면 딱 잠기는 안전 덮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무게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양하는 화물의 무게가 제조사가 정해놓은 정격 하중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거죠. 10톤이 한계면 10.1톤도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바로 안전 시스템의 완성본입니다. 굴착기는 반드시 평평하고 단단한 땅 위에 있어야 하고요. 딱 정해진 신호수의 신호에만 따라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반경 전체를 레드존으로 설정해서 그 안에는 어떤 근로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한 인간 공백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정들은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는 진짜로 작동하는 생명을 지키는 거대하고 튼튼한 방패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타기를 단단히 지탱하는 넓은 깔판, 생명을 구하는 로프 2바퀴의 마찰력, 유압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안전핀, 텅 비워둬야 하는 안전지대, 그리고 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한계선까지. 전부 다 물리적인 형태로 현장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제207조는 권상기의 쇠기장치, 제212조는 드럼의 이외감기, 제221조의 4는 퀵커플러의 안전핀, 제221조의 5는 화물의 정격 하중.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조항이 어떤 부품, 어떤 안전조치로 바로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준 규칙들은 서류 속에 잠자고 있는 딱딱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현장의 진흙탕 속에서 실제로 붕괴를 막고 사람을 지키는 구체적인 힘 그 자체인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혹시 건설 현장 옆을 지나가시게 되면 펜스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대한 기계 밑에 깔린 저 받침목 하나, 굴착기 뒤에 달린 작은 카메라 렌즈 하나가 우리들의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